컴퓨터 클리닝, 타이 마사지, 스포츠 마사지, 스크린 골프, 와인하우스, 앱 노래방, 카오디오. 그러니까 이게 간판이 뭐 특정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간판에 거의 10개 중에 7, 8개는 또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아예 영어로 써놓은 것도 많고요. 외래어 표기도 많고.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르신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생활에 좀 불편을 더 느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. 하나 이렇게 배운 걸 이제 딱 저게 그 아까 간판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. 호프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동기부여가 더 강화되고 더 네. 이제 수업에 더 열중하시잖아요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그 취미든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든 간에 네. 지금 이 노인 영어 교실에 다니시는 이 어르신분들이 분명히 영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 그렇죠. 있을 네.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아마 좀 네.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떤 문제점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일단 VCR 화면에 좀 담아봤거든요. 네. 먼저 함께 보시죠. 네. 어르신들을 위한 영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요.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영어들이 어르신들에겐 익숙하고도 낯선 글자입니다. 그러나 큰맘 먹고 시작한 영어 공부. 보람도 크지만 힘든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. 영어를 할 때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힘든 점, 힘든 점. 어떤 게 있을까요? ABC만 알았지 글을 모아서 말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돼요.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영어를 들어도 CD로 해갖고 영어를 들어도 조금 발음 소리가 잘 안 들려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? 알라? 그러면은 알자만 들리고 그 뒷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, 제 귀에. 그러니까 R이라 그랬는지 like라 그랬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이 영어 발음을 듣는 거를 지금 아직 터득을 못해서요. 답답할 때 많고요. 만약에 이렇게 단어를 했을 때 펜슬 그러면 P-E-N 쓰고 그 D자를 모를 때 그럴 때 답답해요. 스펠링이 많아서 겪는 어려움이 예. 있으시다는 그런 얘기예요. 게 있어요. 주경야독을 몸소 실천하며 즐거운 영어가 무엇인지 보여준 어르신들.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욱 멋진 실력 보여주세요. I can do it! 화이팅! 사실 뭐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. 일반 그렇죠.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그 겪는 어려움들을 이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다만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뭐 인터넷 사용 같은 거 잘 모르시는 그렇죠. 분들, 네. 뭐 이런 새로운 문법 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니까 더 어려움을 겪으시겠죠. 맞습니다. 예. 근데 저희가 지금 VCR에 나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답을 좀 해드릴까요? 그렇습니다. 예. 어떤 한 어르신께서는 알파벳만 알았지 그것을 이제 그 단어로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사실 말만 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신데요. 이제 어르신이 되면 이제 사는 거에 다 세팅이 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막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우리 협의하는 니고시에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과정을 본인도 모르게 좀 늦게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ABCD라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으면 그걸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B하고 U하고 S를 배웠으면 그거를 니고시에이션 해서 버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세요.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무슨 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어제 저녁에 약조를 많이 하셔서 뭐 젊을 때 담배를 많이 피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하라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래요. 그 똑같아요. 우리도 어릴 때 5살, 6살, 7살 아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. 영어권에 던져놓으면. 우리는 똑같이 1년 던져놨는데 우리 어른은 못하거든요. 우리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냐?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내 구조 자체가 이제 좀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똑같아요. 그래서 알파벳을 못하고 단어 연결 안 된다고 고민하실 게 아니고
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고 각각의 알파벳을 하시는 방법 중에 버스 그러면 B는 읽을 줄 알고 U 읽을 줄 알고 S 읽을 줄 알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옆에다 한글로 버스라고 쓰시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그 스펠링 자체를 통으로 익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좀 읽혀져요.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는데 7단어 정도까지는 돼요. 이게요. 예, 이게 스쿨까지는 돼요. S 읽어지고 C 읽어지고 H 해서 OOL 하고 스쿨이라고 쓰는 것까지 되는데 이걸 student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얘는 뭐니지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세요. 그러다가 그게 7단어, 8단어 철자까지 넘어가시게 돼요. 그럼 나중에 그 단어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또 습득이 되시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지금 연세가 90살이면은 이제 한 93까지 가시면 이제 읽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근데 하실 수는 있으세요. 네.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영어를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저는 팝송을 좀 들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국어로 이렇게 막 적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냄비 위에 파리똥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영어를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단어를 배웠을 때 이게 그때 내가 콩글리시로 적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. 그런 과정을 그게 겪었거든요.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부분이 약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모국어의 간섭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국어가 안 도와줘도 혼자 영어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자꾸 모국어가 끼어들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정도 단계가 되려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겪는 거고요. 또는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서 외국어를 습득했을 적에 모국어 도움을 한번 받았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고 어르신이나 아이들은 모국어의 도움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럼 어떤 분은 지금 펜슬이다라고 하면은 펜까지 쓰고 나서 뒤에 스펠링이 많아서 못 쓰겠다. 예, 3자 이상 못 넘어가는 거죠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뒤에 6자, 7자까지 못 넘어가는 거죠. 근데 그런 분들 그냥 일단 한글로 쓰시는 한글로 거죠. 쓰셔서. 대신에 각각의 철자는 이게 C다, I다, L,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게 뭔지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모든 슬은 이제 그 철자로 인식이 되죠. 한 가지 역시 교수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현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네네. 그 선생님이 분명히 원고를 보면은 I like you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발음하는 거 들어볼 때는 like 앞에 있는 I가 전혀 안 들린다. 이런 리스닝과 발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또 질문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청취상의 어떤 기법상의 문제는 뭐 우리 어르신분들만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사실 우리말과는 약간 다르게 언어에 좀 억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I like you 같은 경우는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I like you보다는 I like you. 그래서 거기 이제 강세가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반복해서 자꾸 들으셔서 그 짧은 문장 하나도 지금 I가 잘 안 들리시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아까 말씀을 뭐 계속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게 그 I 자체가 안 들리는 것보다 강세가 어디 간다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 문장이 실은 제일 중요한 건 너 개념보다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형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이제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 I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문장 안에 자꾸 패턴으로 이제 주어가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걸 예상을 좀 할 수 있으시면 좋아한다는 건데 누가 누구를만 좀 파악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좀 내재적으로 그런 게 좀 인식이 되고 그러시다 보면 좀 더 편하게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I like you 같은 경우 이제 like 중요하니까 더 강하게 발음한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VCR에 잠깐 나왔지만 이 주어 동사의 구조 개념 자체가 지금 없으시는 그렇죠, 경우도 네.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I am, you are 이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외에 동사가 무슨 의미지? 뭐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문법 용어 자체가 네.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동사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네네. 사실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어린이들 진짜 이제 유아들하고 이제 학습하다 보면 동사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이런 것들이다 하면 벌써 개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어떤 딱 어떤 문법 용어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뭐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건 명사의 개념으로서 그냥 예를 줘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배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기 조금 더 제가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좀 심화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노인들한테 문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다 실증 내고 어려워합니다, 이제. 예, 문법 위주로 잘못 가르치면은 그거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은 영원히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까 한일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문장은 그냥 통째로 이게 어떤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라는 걸 심어주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은 how are you는 인사할 때 쓰는 거 누구 만나면 how are you라고 그래 이러면 되는 거지.
이게 원래는 how you are가 바꿔서 도치된 건데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노인들은 아유 인사말 하나 줄 때도 힘들구나 이때는 안